피가 흘러내리는 손을 바라보며 정민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8살 그녀를 잃었던 그날처럼 오늘도 피가 멈추지 않았죠. 중화 요리의 기본인 식칼 다루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이란 그에게 언제나 아픔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또 다치셨네요. 점원의 목소리에 정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딸아이를 생각하며 손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무뎌진 듯 했어요.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며 정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정민네 중화요리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정민의 삶은 언제나 고단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15살 때 우연히 동네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했고 중식 요리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주방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25살에 드디어 작은 중화 요리점을 열었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정민의 인생에 빛과 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이었죠.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오던 그녀는 정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결혼했고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다 미영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정민은 갓난아기 은서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도 정민은 묵묵히 딸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5살이 된 은서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은서를 찾을 수 없었죠. 그 후로 정민의 인생은 딸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장님, 식재료 들어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정민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식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재혼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수지는 그의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민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메말라갔죠. 정민은 오늘도 아내 미영과 딸 은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은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것만이 정민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정민의 중화요리집은 평범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푸짐한 양과 정성 가득한 맛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죠. 한 그릇의 짜장면과 탕수육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정민의 요리는 특별했습니다. 주방에서 식칼을 다루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정민 씨 괜찮아요? 오늘따라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주방 보조 최 사장의 물음에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지영의 생일이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함께 있었다면 25살이 되었을 딸아이의 생일이었죠. 해가 갈수록 그 아픔은 더해만 갔습니다. 식재료를 손질하며 정민은 지영의 어린 모습을 떠올렸어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앞치마를 잡고 따라다니던 모습, 요리를 할 때마다 옆에서 구경하던 호기심 가득한 눈빛까지. 사장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전화 때문에 온 분 같아요. 직원 혜림의 말에 정민은 손을 씻고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장 한쪽 테이블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첫눈에 봐도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문의하셨다고요? 정민의 인사에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전화로 문의드렸던 은이라고 합니다.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하신다고 해서 왔어요. 정민은 은희를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 보조를 맡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은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희가 메모를 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정민은 그녀의 오른손 등에 있는 화상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 화상 자국은 매우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지영이 3살 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생긴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그 손의 화상은? 은희는 당황한 듯 손을 빠르게 감췄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 사고로 생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망상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특이한 모양의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은희 씨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양되었어요. 친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일단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을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그녀가 떠난 후 정민은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화상 자국의 모양, 나이, 입양 이야기.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죠. 만약 정말 지영이라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오래된 서랍에서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 속 지영의 오른손에는 분명 같은 자리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정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어쩌면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은희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어요. 주방을 정리하며 그는 오늘 은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실을 밝히면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첫 출근이라 일찍 왔어요. 은희의 목소리에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에 빠져 있느라 그녀가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은희는 단정한 차림으로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긴 소매 아래로 가려져 있었어요. 어서 와요. 일찍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기본적인 주방 일부터 알려줄게요. 정민은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은희에게 주방에서의 기본 규칙과 요리 순서를 설명했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마치 이전에 중식 요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았죠. 요리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금방 익히네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중식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정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어요. 지영이 어릴 적 정민의 요리를 유심히 지켜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기억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오전 내내 정민은 은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칼을 쥐는 방식,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 심지어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제스처까지. 모든 것이 지영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준비로 바쁜 시간, 은희가 실수로 손을 베었습니다. 아야. 그녀가 아픔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민은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주 다치네. 여기 응급 상자가 있어요. 정민이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안 은희의 오른손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 외에도 그녀의 새끼손가락에는 작은 점이 있었어요. 지영도 태어날 때부터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정민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실례지만 혹시 5살 무렵의 기억이 있나요?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제가 5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되었거든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꿈속 남자가 요리사였나요? 중식 요리를 하는.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희 씨 당신이 혹시 내 딸 지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주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 전 내 5살 딸이 실종되었어. 딸의 오른손에는 당신과 똑같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새끼손가락에도 같은 점이 있었어. 은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친자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당신이 내 딸 지영이라는 걸.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어린 지영의 모습, 정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5살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은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초 모양. 저도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생일 케이크에 꽂힌 용 모양의 초.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 모양 초는 지영의 마지막 생일 파티에 특별히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은희와 함께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꺼내졌습니다. 정민은 미영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지영의 탄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지영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미영이, 내 어머니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어. 네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이유를 얻었단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이야기였지만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정말 지영이라면 어떻게 실종된 건가요? 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은 내 5번째 생일이었어. 가게 일을 마치고 너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미 너는 그곳에 없었지. 누군가 너의 이모라고 자칭하며 데려갔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그 후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아 헤맸단다. 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5살 때부터 김씨 부부 밑에서 자랐어요. 그들이 저를 입양했다고 했죠. 친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정민은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영을 데려간 것이었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희. 아니, 지영아. 우리가 확실히 하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해. 괜찮겠니?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3일이 정민에게는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은희는 계속 가게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정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요리할 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볶음이 더 고르게 돼요. 정민이 요리 기술을 알려주자 은희는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그녀의 요리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았어요. 마치 피가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정민은 은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쉬웠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민은 아침부터 초조해 있었습니다. 은희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결과를 확인하러 가기 전 정민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알고 있니?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이상하게 사장님과 있으면 편하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원에 도착해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정민과 은희, 아니, 이제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처음으로 정민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민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와 함께 걸으며 그들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민은 재혼한 아내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야.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소중히 보내자.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날 오후 정민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은희와 함께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꺼내졌습니다. 정민은 미영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지영의 탄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지영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미영이, 내 어머니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어. 네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이유를 얻었단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이야기였지만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정말 지영이라면 어떻게 실종된 건가요? 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은 내 5번째 생일이었어. 가게 일을 마치고 너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미 너는 그곳에 없었지. 누군가 너의 이모라고 자칭하며 데려갔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그 후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아 헤맸단다. 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5살 때부터 김씨 부부 밑에서 자랐어요. 그들이 저를 입양했다고 했죠. 친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정민은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영을 데려간 것이었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희. 아니, 지영아. 우리가 확실히 하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해. 괜찮겠니?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3일이 정민에게는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은희는 계속 가게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요리할 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볶음이 더 고르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지영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아내 수진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메마른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정민은 수진이 지영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습니다. 수진은 정민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불편해했고 특히 첫 번째 아내와 잃어버린 딸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어요. 지영아, 내 아내. 그러니까 수진은 좀 복잡한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한 건 내가 너를 찾는 것을 포기했을 때였어. 그녀는 내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정민은 말을 고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그녀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되는구나. 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되죠. 정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혹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정민이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다며 급하게 나간 후 그녀는 온종일 불안해했습니다. 정민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죠?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진 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희. 아니, 지영이에요. 내 딸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영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 정민을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확실해요. 지영이 맞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영이 자신의 중식당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왔던 것, 손등에 화상 자국을 발견한 것, 그리고 오늘 검사 결과를 받은 일까지. 수지는 말없이 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거죠?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고 해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요? 정민은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 지영이는 내 딸이에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딸이라고요.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지영은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은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당신 딸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당신에게 접근했는지 잊었어요. 정민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은 달라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고 그녀의 기억 속에는 내가 알려준 적 없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어요. 지영이 맞아요, 수진 씨. 수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딸이 찾아왔으니 행복하겠네요. 하지만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나가요. 선택하세요, 정민 씨. 그 순간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어요. 제가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먼저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정민은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영아, 내일 가게에서 보자. 모든 걸 해결할 시간이 필요해. 지영이 떠난 후 정민과 수진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정민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미영과 어린 지영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딸을 되찾은 기쁨과 현재의 위기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을 되찾았지만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수진도 정민의 성공한 사업과 안정된 삶을 원했을 뿐이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의 결혼은 애초에 잘못된 출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집을 나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보시겠습니까? 정민이 요리 기술을 알려주자 은희는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그녀의 요리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았어요. 마치 피가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정민은 은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쉬웠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민은 아침부터 초조해 있었습니다. 은희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결과를 확인하러 가기 전 정민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알고 있니?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이상하게 사장님과 있으면 편하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원에 도착해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정민과 은희, 아니, 이제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처음으로 정민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민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와 함께 걸으며 그들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민은 재혼한 아내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야.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소중히 보내자.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버지,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영이 정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란다. 수진과의 관계는 사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어려움이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를 찾는 것을 포기했을 때 나는 내 인생도 함께 포기한 것 같았어. 수진과의 결혼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 지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정민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돌아온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야.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던 일이 실현된 거야. 이제 다른 것들은 내가 해결할게. 그날 오전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양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우연히 정민의 중식당 구인 광고를 본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정민은 지영이 없는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영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말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찾기를 포기했어. 경찰도 내가 고용한 탐정도 모두 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정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 포기했다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너를 위한 공간도 닫아버린 거지. 점심 준비로 바쁜 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눈빛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정민과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지영에게 잠시 주방을 맡기고 수진과 함께 가게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 폭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여자랑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니. 당신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정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내 재산과 안정된 삶을 원했고 나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 가장 큰 아픔이었던 지영이를 찾는 일에 함께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했잖아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정민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지는 항상 정민의 과거보다는 현재의 풍요로운 삶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혼합시다. 서로에게 더 이상의 상처만 줄 뿐이에요. 당신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자격이 있고 나도 이제 내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이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이유로 시작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딸, 지영이와 행복하길 바랄게요. 수지는 그대로 돌아섰고 정민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도 있었어요. 수진과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정민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 몇 주가 지나자 정민과 지영의 생활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진과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진은 처음에 재산 분할 문제로 까다롭게 굴었지만 결국 정민의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수진에게 주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지영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봤어요. 한번 맛보실래요? 지영이 정민에게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전통 중화 요리의 한국적인 맛을 가미한 창작 메뉴였어요. 정민은 한 입 먹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특별하구나. 매콤하면서도 중화 요리의 깊은 맛이 살아있어. 정민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네가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중식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함께 일하고 대화하며 그들은 빠르게 부녀 관계를 회복해갔습니다. 정민은 지영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영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아버지와 나누었어요. 사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죠.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겠구나.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너를 데려갔을지라도 너를 잘 키워준 것 같아. 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는 양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들도 큰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정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가게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네 중화요리는 이제 정민과 지영의 중화요리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았어요.
새로운 간판을 상상하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민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어요. 결혼 반지, 첫 데이트 때 받은 편지, 그리고 지영이 아기였을 때 신었던 작은 신발 한 켤레. 정민은 이 물건들을 지영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상자를 가게로 가져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는 지영을 불러 상자를 열었어요. 지영아, 이건 내 어머니와 네가 어렸을 때의 물건들이야. 내가 간직했으면 해. 지영은 조심스럽게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나요?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 마음도 외모도. 네가 그녀를 많이 닮았단다. 지영은 작은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제 신발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신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무 작네요. 네가 첫걸음마를 뗐을 때 신고 있던 신발이야. 그날 너는 계속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 그때부터 넌 의지가 강했단다. 지영은 상자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과 정민 그리고 아기였던 지영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지영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해 주셔서. 지영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민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딸이 돌아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민과 지영은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했어요. 정민은 딸에게 중화요리의 모든 비법을 전수해주고 싶었고, 지영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니. 지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운이 좋은 거야. 포기했던 순간에도 기적처럼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과 지영의 중화요리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으로 자리 잡았어요. 지영이 개발한 창작 메뉴들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정민의 전통 중화요리 기술과 지영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 특별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가게는 종종 예약으로 가득 찼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죠. 아버지, 오늘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식당을 지역 맛집 특집으로 소개하고 싶대요. 지영이 주방에서 야채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내 덕분이야, 지영아. 네가 오고 나서 우리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지영은 머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낸 거예요. 아버지가 쌓아온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들은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민과 지영은 진정한 부녀 관계를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그 간격을 메워나갔습니다. 지영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았고, 처음에는 충격과 부정으로 반응했지만 결국 그들도 지영의 행복을 위해 이해해 주었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양부모님이 우리 가게에 오신대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어.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어. 비록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이해해. 그분들도 너를 정말 사랑했던 거니까. 주말이 되어 지영의 양부모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정민이 먼저 다가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들은 지영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친척의 소개로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도 지영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지영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정민 씨, 지영이 당신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지영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죠. 지영의 양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정민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영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지영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동안 지영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은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 비록 친어머니는 하늘에 계시지만을 가진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정민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간의 슬픔과 그리움은 이제 희망과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수진과의 이혼 후 그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죠.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지영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정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게를 확장하는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이 옆 건물도 임대해서 공간을 넓히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 교실도 열 수 있고요. 정민은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우리 함께 해보자.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건 가족과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정민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방을 바라보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은 혼자 잠시 가게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미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아,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봤니?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지영이를 잘 돌볼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정민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정민은 이제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이해했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뭐해요? 정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을 보고 있었어. 오늘따라 유난히 밝구나. 지영은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도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부녀는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정민과 지영에게는 서로가 바로 그 선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막 80컨스 구조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중시. 요리사가 된 정민이 딸을 잃고 다시 찾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작성했습니다. 어떠셨나요?